이번에는 정면 인터뷰로 함께하겠습니다. 대통령 후보 등록 마감 일주일을 앞두고 야권 후보의 단일화 협상이 오늘부터 다시 시작됐습니다.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 이 양측의 협상팀은 비공개로 단일화 방식을 논의하고 있는데요. 양측 모두 단판 시에는 양보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기 때문에 기싸움이 매우 팽팽합니다. 오늘은 그 민주통합당의 문재인 후보 캠프의 동행 일부장인 우윤근 의원을 연결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윤근 의원입니다. 네, 문 후보는 단일화 방식을 안 후보에게 일임하겠다고 밝혔었고요. 오늘 안 후보 측은 그것이 아니라 협상팀에서 함께 서로 논의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문 후보가 양보한다는 이미지를 안 후보 측에서는 상당히 거부하는 분위기인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문재인 후보께서는 무엇보다도 단일화 룰을 가지고 시간을 끄는 것은 이 정권 교체를 바라는 국민 뜻이 아니다. 네. 하는 것하고 이 룰 가지고 왈가왈부하는 것은 두 후보에게 모두 보탬이 안 된다.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 이런 대승적인 차원에서 한 것 같습니다. 단일화 방식을 갖고 안 후보에게 일임할 테니까 빨리 협상하자 하는 취지라고 보여집니다. 네. 자, 어찌됐든지 간에 보면은 바로 이렇게 뭔가 양보하는, 뭔가 통 큰 어떤 이미지를 구축하는 그런 이미지 때문인지 문 후보의 지지도가 상당히 좀 오른 것으로 여러 여론조사 기관 결과 나오지 않습니까? 네. 민주당에서 네, 바로 이런 부분을 좀 의도적으로 하고 있는 건가요? 그건 아니고 문재인 후보 본인이 갖고 계시는 그런 캐릭터랄까. 지난번에 우리 당내 경선할 때도 여러 가지 불리한 결선 투표 도입이 불리하다고 이런 참모들이 많이 건의했거든요. 네. 전략적으로 불리하다. 1, 2간에 또 결선 투표를 해야 된다.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당내 경선에. 예. 그런데 문 후보께서 그때 제주도에선가 아니다. 결선 투표 받아들여라. 예. 이렇게 하셨는데 그것은 무슨 전략적 사고를 갖고 하신 건 아니고요. 예. 그분의 특성으로 봐서 선선하게 그냥. 그래서 오히려 우리 참모들이 너무 많이 양보하는 게 아닌가 우려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네. 그분이 어떤 정치적 의도, 전략적 사고를 갖고 한 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네. 우 의원님께서는 일단 민주당의 선거 캠프팀의 전략이라기보다는 네. 문 후보의 자체의 성격적인 측면이 크다라고. 네, 그렇게 주장하는데 그렇게 네, 주장을 하신다고 보는데, 자, 그러면은 지지도가 오르는 것들이 어떤 것이 더 컸다고 보시는지요? 상당히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까? 최근 한 달 사이 보면. 네, 문재인 후보께서 늘 하여튼 유불리를 따지지 않는 거, 그냥 국민들에게 맡기고 하는 거, 그런 것들이 신뢰감을 주고 또 자신감도 보여주고, 저는 그런 것들이 국민을 속일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어떤 정치 지도자도 국민이 가장 잘 알지 않습니까? 진정성이랄지 이런 것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국민들에게 네. 좀 받아들여진 것 아닌가 저희들은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예. 분석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일단 의원님은 그렇게 분석하시고요. 자, 오늘 단일화 협상팀이 협상 방식에 대해서 논의를 시작했는데 안 후보 측 협상팀 구성원들은 바뀌지 않았습니까? 네. 이 부분이 민주당에서 요구한 것 때문에 그렇다고 보십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안 후보 쪽의 대변인께서도 두 후보 2차 회동 전에 결정된 사항이니까 예. 협상팀 구성은 민주통합당 요구로 교체된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 제가 전에 들었습니다. 그것만 보더라도 민주당에서 협상팀을 교체하라 이런 요구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공식적으로는 요청하지 않았지만 물밑에서는 요청한 것으로 이렇게 좀 분위기가 느껴지는데요.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공식적으로도 비공식적으로 제가 아는 한은 협상팀 바꾸라고 한 건 아니고 그중에 한 분에 대해서는 이런저런 말이 있었던 건 사실인데요. 네네. 그것을 공식적으로 협상팀을 누구누구를 빼라 이런 건 저는 그런 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 한 분이 페이스북에서 논란이 됐던 분이시죠? 네, 그것은 이제 그 개인을 놓고 당의 공식 입장이나 후보의 공식 입장은 전혀 다른 것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민주당에서는 그렇게 요구한 것 같지 않고 유민영 대변인께서도 안 후보 쪽에서 예. 요구로 교체된 게 아니라고 밝힌 것 같은데요. 예. 자, 그건 그 정도로 하고요. 자, 협상팀이 안 후보 측 협상팀이 바뀌었습니다. 두 분이나 바뀌었는데 이 바뀐 상황이 양측 협상팀 간의 협상의 속도를 상당히 높여줄 것으로 보십니까?
네, 하여튼 두 후보가 무엇보다도 두 후보가 어저께 만나서 서로 신뢰를 회복하고 예. 또 세 가지 사항 합의한 것 아닙니까? 그 자체는 빨리 협상을 마무리하자. 그게 아마 팀 교체보다도 더 큰 게 아닌가. 두 후보가 그 점에서 합의를 한 게 아닌가. 신속하게 단일화 협상하자.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단일화 후보 등록을 위해서는 일정한 일정 타임테이블이 있지 않습니까? 현재 보면요. 네. 자, 이것 때문에 네. 안 후보 측의 박선수 본부장은 25일까지는 단일화 후보를 결정을 해야 된다. 그래야 그 다음 날인 26일에는 등록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네. 자, 오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먼저 그 단일화 방식에 대해서는 언제까지? 그러면 내일까지라든지 언제까지 단일화 먼저 방식이 가능하면 TV 토론 전에는 해야 되는 게 아닌가. 빠르면 늦어도 내일 늦게까지는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우선은 박선숙 본부장도 그러셨지만 11월 6일 날 문재인 후보 안철수 후보가 합의한 문항에도 예. 단일 후보는 후보 등록 이전까지 그러니까 25일까지는 돼야 된다고 합의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면 물리적으로 단일화 방법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2, 3일 걸릴 것 같아요. 단일화 방법을 이제 방법대로 이렇게 실행하는데 예. TV 토론도 있어야죠. 그러면 아마 내일 늦게까지는 내일 자정까지는 단일화 협상은 마무리되고 나서 TV 토론하고 그다음에 그 협상안대로 실행에 옮겨야 토요일 주말에 후보가 결정되는 것 아닌가. 타임테이블이 역단하면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내일 모레 수요일 저녁에 양 후보 간의 TV 토론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TV 토론이 네. 이루어지기 전에 방식이 결정돼야 되니까 내일까지는 결정이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현실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예. 그럼 TV 토론 다음에는 그 방식대로 조사를 이루어져야 되니까. 네. 네. 자, 우 의원께서는 생각하시는 단일화 방식, 만약에 협상팀에 있다라면 이런 식으로 한번 도출해보고 싶다라는 것이 있다면 어떤 거죠? 이제 시간적, 물리적 제약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저희들이 원칙적으로 이 여론조사 하나만으로 하는 데는 여러 가지 좀 부족함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여론조사를 하더라도 보완하는 방법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예. 그것이 이제 어떻게 될지는 참 저희들로서도 시간적 제약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지만, 예. 하여튼 여론조사만으로 하는 건 좀 너무 국민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기에는 좀 부족함이 있다. 예. 그래서 그 국민 참여 경선은 또 시간적 제약이 있기 때문에 예. 다른 제3의 방법이 저도 딱히 이 자리에서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네. 또 다른 보완하는 방법이 한두 개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예. 바로 또 다른 한두 가지 방법, 이 부분을 놓고 여러 사람들이 상상력을 펼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렇습니다. 이제 TV 토론 보고 그것을 보고 이제 판단할 수 있는 여론조사도 있기는 하지만 그래서 여론조사가 전적으로 100% 신뢰하기는 어려운 점이 분명히 있거든요. 예. 기관마다 조금씩 다르고 묻는 방법마다 편차가 조금씩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협상팀에서도 잘 아리라고 봅니다. 그 TV 토론 보고 나서 결정하는 그 배심원 제도라든지 또는 네, 그런 방법 등등도 고려할 만하다. 그래서 그거는 협상팀에서도 합리적으로 일방적으로 이렇게 오늘 안 후보 쪽도 같이 의논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걸 보면은 절충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예. 우 의원님께서 딱 집어서 이 방식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상상력은 없습니까? 제가 아주 양쪽을 다 만족시키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예, 협상팀한테 맡겨야죠. 네. 예. 자, 여론조사를 할 때 언제 하느냐도 상당히 민감한데요. 예를 들어서 문 후보는 주중이 좋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안 후보는 네. 아무래도 젊은 층에서 지지를 많이 받고 있다고 알려져서 주말이 좋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자, 주중과 주말. 네. 너무 디테일한가요? 어려운데요. 네. 이렇게 이제 612로 이렇게 이렇게 룰을 갖고 사파 싸움을 하면 국민들이 우선 좋아하지 않을 것 같아서 예. 저는 그것도 양쪽이 서로 분명히 또 유리한 점이 없지는 않을 겁니다만은 그건 역시 양쪽이 협의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한쪽만 고집하는 것은 그 고집하는 쪽에도 별로 득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보면은 그래서 선선히 또 내어주는 쪽이 오히려 좋을 수도 있고 하여튼 그것도 양측이 협상을 해서 그래서 협의가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양쪽이 서로
적당히 타협하는 안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자, 이 협상을 하는 데 있어서 혹시 이 문구라든지 뭐 지지도라든지 적합도, 경쟁력, 이 단어의 표현 하나에 따라 상당히 민감하기 때문에 협상 과정에서 이 중단이 되는 그런 사태는 없을까요? 이제 이와 같이 아주 절박한 시간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예. 거기서 이러한 룰 가지고 협상을 중단하면 우선은 국민들이 그렇게 좋게 보겠습니까? 또 이것이 본선 경쟁력을 굉장히 약화시키리라고 봅니다. 저는 예. 두 후보 모두에게 보탬이 되지 않기 때문에 예. 정말로 이 정권 교체를 바라는 국민들을 위해서라면 예. 그러한 것들을 양쪽이 다 마음을 열어놓고 타협해야 된다. 예. 그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중단되는 것은 예상하기 어렵다. 네, 있을 수 없습니다. 네. 네. 자, 그런데 이 새정치공동선언을 지난 주말에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네. 좀 다른 단일화 문제는 좀 다른 이슈입니다만은 이제 국회의원 정수가 줄어드느냐 아니면은 뭐 그대로 가느냐 이 표현이 이제 미묘하게 조정이라고 돼 있어서 이 부분을 놓고 안 후보 측에서는 줄어드는 것이 맞다라고 얘기했고 민주당 쪽에서 최근에 나온 얘기 보면 이건 웬 말이냐라고 얘기하는데 의원님은 어떻게 해석하시는지요? 네, 저는 이거는 완전히 저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국회의원 그 수 문제보다도 구조적인 문제가 우리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국회의원이 줄어들면 특권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더 커질 수도 있고요. 예. 또 이 우리나라처럼 이 지방과 중앙 간의 격차, 또 큰 도시와 이 조그만 도시 농촌 간의 격차가 큰 나라 경우에는 예. 이 양의 문제보다도 질의 문제도 중요하다. 구조적인 문제. 그러니까 국회의원을 많이 줄이면 우선 겉으로 보기에는 특권이 국회의원 수가 적으니까 적을 것 같지만 오히려 더 특권이 커질 수 있고요. 또 지방 농촌 지역은 대표성이 사라질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이 비례대표 의석 문 후보가 일찍이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조정하는 거 그래서 국회의원 수를 꼭 300명을 고수해야 된다는 입장은 아닙니다마는 다소 줄어들 수도 있지만 지금처럼 100명씩 줄인다. 이것은 현실하고는 좀 동떨어진 것이다. 그래서 조정의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런 필요성도 있고 다만 내부 구조를 좀 비례대표를 많이 늘리고 지역구를 좀 줄이는 방법 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아마 이것도 좀 절충한 타협한 안이 나오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의원님께서는 그래도 좀 명확하게 말씀을 안 해주시네요. 줄어든다는 뜻인지 그런 건 아닌데. 네. 저 개인적인 생각을 하자면 국회의원 수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네. 국회의 문제가 구조적인 문제가 있지 수가 많아서 문제다. 이거는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이렇게 애둘러서 말씀해 주셨는데 다음에 좀 더 확실하게 말씀해 주실 때 저희 정면승부에 다시 한번 출연해 주시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캠프의 동행 1본부장인 우윤근 의원이었습니다.